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오늘도 최현덕의 성공 전략 바로 시작해 보시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네, 9월 금리 인하 벌써 69%까지 베팅률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60%였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10%가 또 올라온 건데 어제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0.1% 증가. 그러니까 전달보다 좀 둔화가 된 거고 시장 예상치가 0.2에서 0.3이 증가할 거라 봤던 건데 0.1만 증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그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반영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실 이 7월 데이터까지 확인이 돼봐야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좀 정확해지겠습니다만은 항상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게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데이터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식 때문에 또 엔비디아도 어제 급등하면서 뭐 정말 또 그 시총 1등을 하게 된 거고 연준 당국자들이 어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신중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데이터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다가 지금 프랑스가 최근에 프랑스 때문에 달러가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안 좋았던 건데 프랑스가 연이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결국 프랑스 조기 총선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그 변동이 이미 충분히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이 안도렐리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요새 그 시장 보시면 종목들이 워낙에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잘 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것만큼 어떤 종목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한다면은 5월달 되게 힘들었거든요. 6월달, 7월달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유럽 시장의 분위기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6월, 7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성공 전략도 함께 열어보시죠. 네. 엔비디아 신고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신고가보다는 시총 1등의 의미를 봐야겠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총 1등을 할 것이다.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꺾고 시총 1등을 했던 것도 정말 큰 변화인데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GPU를 만드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꺾고 애플도 꺾고 시가총액 1등이 됐다. 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금리 인하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뒤로 밀릴 때도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금리 인하니까 그래도 엔비디아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지금 뭐 AI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 똑같은 반도체라도 이 AI 관련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여기 어떤 그 부품이라든가 장비 쪽에서 이제 그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레거시만 하는 기업들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도 목표 주가를 155달러 올렸고, 이 투자은행인 로젠블랙 같은 경우도 그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그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이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더 사기 쉬운 그런 엔비디아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번 연도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결국 AI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AI가 고점이니 그런 말보다는 지금 어떤 이 대세에 계속 지금이라도 올라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 이 AI 관련 장비 종목들도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에서 또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과연 우리는 국내 증시에서 어떤 장비수를 담아야 할까요? 잠시 뒤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저희가 담아놨던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삼천당 제약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무려 45% 수익률을 도달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일단 이 두 개 엔진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일리아 하나만 있던 건데요. 네. 이 GLP-1이라는 두 개 엔진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리아 관련해서 프랑스 계약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도 지금 16만 원 넘어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갈 거라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제가 목표 주가를 1차 목표가를 15만 원 말씀드리면서 저도 어제 이제 절반은 그 수익 매도가 됐는데 나머지 17만 5천 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GLP 다시온 생산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어제 이제 자사주 처분한 걸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그냥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투자은행으로 밝혀졌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악재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네. 아직 프랑스 계약권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의견 드리겠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올라가기 전에 이 마지막 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 또 급등했던 건데, 이 지금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처럼 갈 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제 무료 방송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그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의 무료 방송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천당 제약 기분 좋게 목표가 돌파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래 중에 담았던 넥스틸인데요. 대왕거래 관련주죠. 무려 11% 수익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중인데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한번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급등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대왕거래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게 이제 동해가스전이 그 어떤 육지랑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해운으로 이제 운송하는 것보다는 가스관 연결해서 가져오는 게 더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추가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나올 가능성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가스관 연결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가스관 관련주로 넥스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대왕거래 관련 테마는 뭐 제 생각에는 가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럴 때마다 가스관 관련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넥스트라고 동양철강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빠르게 보도록 하시죠. DI 오늘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상승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벌써 29%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퍼 메모리 테스트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반도체 장비인데 네. 이 AA 쪽에 HBM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랑 지금 못 들어가는 곳은 계속 딴 그룹 하고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HBM 장비로 들어가는 곳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HBM 버닝 테스트, 그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인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바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그런 내용이 있는 기업도 하나 또 있거든요. 그거를 또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함께 오픈해 보시죠. 네, 수율은 역시 SK하이닉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엔 네. DI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수율 맛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삼성보다 시장 캐파가 더 작은 하이닉스였지만은 HBM 쪽에서는 수율을 확 올리면서 지금 뭐 HBM은 다 하이닉스인 것이고, 지금 삼성은 아직 통과도 못하고 거의 1년 됐죠. 통과 못하고 있는 거를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율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해서 하이닉스 것만 쓰고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레이저 어닐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 SK 하이닉스 HBM 최선단에 진출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지금 그 5대 이상의 좀 장비가 들어갔고요. 추가 PO가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PO가 나온다면은 이 DIT 또한 또 신고가를 달려가겠죠. 이게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이 하이엔드급의 장비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팔던 어닐링 장비보다도 더 많이 남겨먹고 더 많은 매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어닐링이 뭐냐면 이제 이 반도체 웨이퍼를 굽는 장비인데, 네. 보통 우리가 그 도자기를 구우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재료의 결정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내부 능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드액으로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레이저 어느 장비는 좀 필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만 들어가고 있지만 마이크론까지 봄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지금 DIT 손을 내밀고 있는 건데, 결국 하이닉스 수익이 제일 높다 보니까는 제일 꼴찌 마이크론도
하이닉스가 쓰는 장비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IT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론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삼성도 나중에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 또 가장 또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DIT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AI 훈풍을 타고서 DIT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벌써부터 오르려는 시도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이 끝났고 최근에 한 2주일 정도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서 매물을 거의 다 소화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이 HBM 쪽에서 수주 가능성 종목들은 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것만큼 일단은 또 신고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반도체 장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DIT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오전장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럼 곧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시죠. 바이오의 시간이 온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펩티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게 바이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삼천단제약 사실 이미 거의 대부분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그런 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페트론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편한 좀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생분해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약을 맞으면 이 효과가 이제 며칠 안 가는 건데 네. 이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 효과가 한 달 가는 거죠. 이게 왜 지금 필요하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위고비 같은 지금 가장 좋은 다이어트 그 치료제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데 아무리 살 빼는 게 좋다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이제 좀 쉽지는 번거롭죠. 않거든요. 네.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대체하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이제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 그 지엘비타 지원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그 기업들 실사까지 받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 외의 기업들까지도 지금 독일 소재 기업부터 벨기에, 일본, 스위스 소재 빅파마들까지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그 기술 협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비밀 유지 계약까지 진행된 상황이라서 보통 이 CD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본 계약까지 가기에는 뭐 약간 시간도 걸리고요. 네. 확률적으로 꽤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 비밀 유지 계약까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기존 두 개 이외에도 다른 어떤 기술 이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페트로는 이 정말 수많은 빅파마 중에서 하나만 나온다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는 좀 굉장히 싸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들의 잇따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온 듯하지만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때가 뭐 고점 찍고 나서 빠졌는데 네.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게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던 건데요. 전혀 그런 거 없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전고점 때인 45,000원까지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5,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 전고점 돌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티론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삼천당제 다 급등하고 있고 지금 와서 보시면 얼마나 큰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후속주로 지금 제가 딱 두 개 말씀드렸는데 어제 거 보셔도 되고 오늘 또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오후 4시에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